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69시간 근무, 야근, 기절, 병원, 이게 지금 내 미래냐라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이 아닌 6일 근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노동 정책의 그 방향성이 뭔지 다들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 6일 근무를 하면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을 한 거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 퇴근 후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9시에 출근을 하면 되고요. 물론 주 6일 근무인 탓에 여러 가지 이제 여가 생활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개편 방안이 한 주에 69시간 몰아서 일을 하면 나머지 기간은 적게 일해서 4주 평균 64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80.5시간이다 뭐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과로를 해서 건강이 상한다고 해도 산업재해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대비책을 마련을 해놓고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야지, 지금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이 되지 않는 이런 너무나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서 이 근로시간 개편에 따라서 일을 했더라도 과로도 인정되지 않고, 지금 과로가 산업재해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노동부의 고시, 이런 것들도 다양한 참조 기준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인데, 이 개편이 되게 되면은 같은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의 근무 시간조차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어기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확장을 해버리면은 과연 노동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 협상 전략을 뭉개고 보수 원로 경고도 뿌리쳤다.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밀어붙인 거죠. 외교부가 버텼다고 해요. 이 배상이 지금 셀프 배상이다, 이렇게 욕을 좀 먹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호부처는 외교부죠. 외교부는 물론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 그냥 단순히 보수 원로가 아니라 외교 관련된 업무를 했던 원로들도 이 한일 관계의 민감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속도를 조절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홀로 직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일본이 우리의 협상안을 거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외교부는 협상안을 바꾸지 않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공론화한 후에도 사과와 성과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본 측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외교부가 어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후퇴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이 이 피해자 배상 기금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협상을 깰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에서 뜬금없는 경축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명분이 없어진 것도 있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외교 원로들 조언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이를 포함한 보수 원로들이 서둘지 말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나홀로 직진을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즌만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전문가들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본인만 지금 혼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 외교 안보 분야의 원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발표로 인해 일본의 꽃놀이패를 쥐어준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차 사교육비 26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죠. 2007년 조사 이후 최고라고 하는데, 학교급별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1조 9천억, 중학교가 7조 1천억, 고등학교 7조, 이렇게 순서가 좀 되는 건데, 사교육 참여율도 역시나 초등학교 가장 높습니다. 85.2%, 중학교 76.2%, 고등학교 66%. 결국에는 조기교육부터 이렇게 사교육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초등학교 시절에 사교육을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이 구조를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배우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배우고 뭐 이런 문제로만 귀결시킬 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어떤 사교육비 지출 격차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5.2배라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심한 상황이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가 되어 가고 있죠. 지난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월 평균 64만 8천 원, 월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2만 4천 원 이렇게 지금 너무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에서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영영 따라갈 수 없는 출발점이 다르면 결국에는 도착점도 영영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심지어 그동안 연기금, 금융회계 전문가가 주로 맡아오던 자리를 이 기금 운용이 상근 전문위원 자리를 검사 출신이 맡았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검찰공화국일까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안사 검통 정부, 검사 만능주의 이런 것에 또 빠져버리면 이 정부가 정말 산으로 가는 것인데 걱정이 너무나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부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국방부 장관도 검사로 앉힐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는 검사로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분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까지 작성했다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놈의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법조인 출신 정말 지겹습니다. 그것도 임명을 해야 할 때 임명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모든 직책에 다 검사 출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알거나 혹은 윤핵관들과 알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임명을 해버리니 인사에 점점 구멍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